안녕하세요. 주말농부TV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거는 복조대추나무인데요. 저희가 이제 사과대추나무 중심으로 제가 많이 가지치기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키우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했는데, 오늘은 복조대추나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 복조대추나무 지금 심은 지 6년 차 돼가고 있고, 올해도 대추를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다 말려가지고 겨울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 대추차를 계속 끓여 먹고 있는데, 굉장히 당도도 높아서 대추차도 굉장히 몸에 좋고, 특히 이런 겨울에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복조대추를 좋아하는데요. 복조대추는 사과대추나무하고 조금 키우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어떤 부분이 다르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주 가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, 쭉 이렇게 나와 있죠. 보통 이제 사과대추 나무는 저는 이렇게 큰 주목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를 다 가지치기 해주라고 하지만, 결론적으로 복조대추 나무는 이렇게 가지들을 좀 많이 키웁니다. 왜냐면 특징이 좀 달라요. 복조대추 나무는 이렇게 가지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 열매순, 여기 보이시죠? 이 열매순들, 여기서도 대추가 다 열립니다. 당연히 이렇게 새순가지, 올 봄에 나온 이 새순가지에서도 열매들이 이렇게 다 열립니다. 그러니까 복조대추는 새순가지에서도 열리고, 원래 주가지에서 나오는 이 열매순에서도 열매가 열리는 게 특징이죠. 하지만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주가지에서 나오는 이 열매순에서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. 예, 열린다고 해도 다 떨어져요. 그래서 사과대추나무는 무조건 이렇게 새순가지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. 대신에 복조대추나무는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건 똑같습니다. 사과대추나무도 그렇고 햇빛을 잘 보게,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끔만 가지치기를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주느냐,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지를, 자, 여기서 이제 강전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. 이 가지들을 최대한 키워서 열매 수확량을 좀 키웁니다. 대신에 이렇게 가운데, 여기 얘도 그렇고 요 가운데 쪽도 그렇고 그런 데는 강전정을 해줘서 저 뒤에 있는 나무에도 햇빛이 가게끔 그렇게 이제 전정을 해주고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 가지, 여기에 있는 가지들을 좀 볼게요. 여기 가지들 중에서 지금 이런 이렇게 좀 열매순들이 이렇게 났었죠. 이런 가지들을 잘 봐야 돼요. 이 가지를 키울 거냐, 여기 제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이 가지를 키울 거냐, 얘를 키울 거냐, 뭐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.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해 새순가지로 나왔던 애들은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요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줘서 뒤에 햇빛이 막지 않게끔 해주고, 그러면 자, 이 상태에서 얘를 잘라줄 거예요. 저는 자, 이거 잘라볼게요. 이렇게 잘라주면 이 가지가 남았죠. 자, 그러면 저는 이 가지에서 새순을 받을 겁니다. 이 마디마디에서 또 새순 가지가 나와요. 여기서는 이제 열매순들이 나올 거예요. 네, 열매순들도 나오고, 이런데 다른 단면 밑에 이런 사이사이에서 새순 가지가 나오면 다시 여기서 가지를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가지들도 이렇게 보면 쭉 커 왔잖아요.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이제는 더 안 크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줄게요. 더 이상 이제 순마감을 해주는 거죠. 여기서 잘라주고, 이 새순가지도 잘라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. 자, 여기로 올라온 하늘로 쭉 뻗은 이 가지도 잘라줄 겁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? 자, 이렇게 보면 쭉 깔끔하게 좀 돼 있죠. 이런 애들도 좀 잘라줄게요. 이렇게 잘라줄게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주 가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얘네는 이제 봄이 되면 이런 금방 자른 단면의 사이사이, 이런 사이사이, 또는 여기 이곳, 올해 이제 전정을 했던 곳, 또 지금 바로 잘랐던 요 가운데, 이런 데서 이제 새순가지가 올라옵니다. 그러면 그 새순가지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다시 열매를 열리게 하면 돼요. 그리고 또 동시에 올해처럼 이렇게 열매순들도 지금은 이제 얘네가 이제 다 떨어질 겁니다. 지금도 이제 아직 물이 안 빠져서 붙어 있는데, 이 주 가지에서도 이런 열매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. 내년에도. 그러면 거기에서도 열매가 또 수정이 돼서 열립니다. 그러면 요 한 가지 여기에서만도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. 예, 대신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잘라주는 거죠.
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볼게요. 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뒤에는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여요. 그러면 일단은 하늘로 올라간 가지들은, 새순 가지들은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요거 잘라줄게요. 한 마디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. 네, 이렇게 잘라주면, 이렇게 한 마디 남겼다는 게 뭐냐면 새순이 이제 여기 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은 겁니다. 이게 이제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여기는 죽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요 밑에서 다시 싹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이 새순 가지를 잘라주고, 또 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순이 나오면 그 가지를 키우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잘라주고, 뒤에 있는 가지들도 더 이상 막 키울 게 아니라면은 좀 깔끔하게 다듬어주고, 이렇게, 예, 뒤에도 더 이상 크지 않게 이렇게, 또 올라온 애들도 이렇게 좀 가지를 좀 잘라줍니다. 그러면 보세요. 멀리서 찍어볼게요. 예, 좀 깔끔해졌죠. 예, 이 밑으로 나온 애도 잘라줄게요. 이것도 그늘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놔두면 어차피 이런 애들은 열매순이라 다 떨어질 겁니다. 안 잘라줘도.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새순가지가 올라와서 이제 봄에 새순가지에서도 열리고, 또 이렇게 이런 주 가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열매순이 계속 나옵니다. 그 애들도 키우고,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복주대추는 수확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햇빛을 보세요. 전체적으로 보세요. 동서남북 햇빛을 잘 보게끔 이렇게 가지를 쭉 뻗어줬잖아요. 사과나무처럼. 그러니까 얘네도 가지도 잘 뻗어나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광합성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복주대추는 가지를 다 자르면 안 된다. 예, 사과대추나무처럼 앙상하게 다 잘라버리면 안 된다. 안 될 건 없습니다. 또 새순가지가 나오니까 안 될 건 없어요. 뭐 이 주 가지만 남겨놓고 여기서 다 잘라주고 얘도 잘라주고 해도 여기서 또 새순가지가 나옵니다. 대신에 그만큼 수확량은 적어지겠죠. 예, 엄청나게 적어질 겁니다. 어차피 복주대추는 생과로도 먹긴 하지만 주 목적이 이제 말린 대추, 건대추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럼 수확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괜히 이 격가지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이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열매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 다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수확량도 적고 연생은 오래됐지만 그만큼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지치기를, 그래서 가지들을 좀 여유 있게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저도 이런 가지들은 이런 전기톱으로 전지가해로 잘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톱으로 잘라주는 게 좋고, 뭐 만약에 이 가지를 키우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격가지 나온 애들 정도만 잘라주면 다시 새순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 밭을 잘라주면 좋고요. 그리고 이 대추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전지가위로는 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참고적으로, 자, 금방 자른 거 만약에 얘를 놔두겠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깔끔하게 되겠지만 단점은 있겠죠. 얘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가 나거든요. 이쪽이 남쪽이에요. 저쪽 뒤에 산 보이는 데가 북쪽이고, 여기에서 새순가지가 나오고 이제 나중에 잎이 주렁주렁 열리면 요 뒤에 있는 애들이 그늘지게 됩니다. 그러면 햇빛이 덜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대추가 잘 안 열려요. 열린다고 하더라도 다 떨어지고 악과가 되거나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도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차라리 여기에서 새순가지를 받아서 대추를 열리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리고 가운데는 저는 이렇게 강전정을 해줘서 가운데도 나오는 가지들이 그대로 놔두면 저 뒤에 있는 가지들은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줘서 햇빛이 다 받을 수 있게, 모든 가지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렇게 하늘로 올라간 애들도 잘라줄 거예요. 제가 하늘로 올라간 애들은 잘라줄 건데, 저렇게 올라간 애들은 대추도 잘 안 열립니다. 나중에 열리더라도 다 털어야 되는데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복주대추와 사과대추나무는 키우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봄에 또 순치기 하는 방법도 완전 거꾸로입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좀 달리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과대추나무하고 복주대추나무하고 거꾸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.
사과대추나무를 이런 식으로 키운다 그러면요, 이런 마디마디에서 새순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과대추라고 하면은 잘 열리지도 않고요, 햇빛도 못 보기 때문에 다 낙과가 되고 다 그래서 수정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주대추나무하고 사과대추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는 방법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, 그 키울 때도 순치기 방법도 완전 서로 다른데, 그걸 거꾸로 함으로 인해서 뭐 사과대추가 안 열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복주대추도 안 열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꼭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사과대추나무 키우는데 잘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사과대추나무 가지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살펴봐야 돼요. 이게 과수원이 아니잖아요. 정원에서 키우는 거라서 공간이 있으니까 키우는데, 혹시나 이렇게 감나무처럼, 호두나무처럼 이렇게 막 가지들을 다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봐야 되고요. 사과대추나무는 간결하게 모든 가지들을 다 쳐줘야 새순을 받아서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거. 단 복주대추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지들을 어느 정도 다 키우는데 간결하게 다 가지치기를 해줘서 새순도 받고 주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순들도 받아서 수확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.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셔야 꼭 실패 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주대추나무,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꼭 실수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대추나무 키우는 거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